노년에 사기당한 구체적 사실, 노년의 신뢰가 무너진 날. 일부. 그 전화는 너무 공손했습니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간단히 밥을 먹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은퇴한 뒤로는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크게 바랄 것도 급히 처리할 일도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가 뜨면 받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공손했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말투에는 조급함이나 무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공은행 금융보안팀입니다. 그는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이어 생년월일까지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정보를 어떻게 알지? 저는 무심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괜히 허투루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융사고가 늘어나 노년층 고객을 대상으로 선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확인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정상, 접근 시도, 그 말들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제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노후를 버틸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모르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질문에 괜히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말을 더듬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지금 확인을 안 하시면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를 선생님, 어르신이라 불렀고 말끝마다 불편하시죠, 걱정되시죠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슬며시 풀어졌습니다. 요즘은 누군가 저를 그렇게까지 배려하며 말해주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이런 피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어르신 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을 의심하기보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은 점점 의심하는 법보다 믿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2부. 어르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그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제가 더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혼자 계십니까? 그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예, 집에 혼자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귀에 남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는 듯 했고 중간중간 제 나이를 계산하듯 조용히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연세에 이런 문제로 마음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책임진다는 말이 그렇게 든든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건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하면 안 됩니까? 그 질문을 꺼내기까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전문가 앞에서 무식해 보일까 봐서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준비해둔 말처럼 곧바로 답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은행에 가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태라면 창구에서도 처리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저를 겁주기보다는 합리적인 설명처럼 들렸습니다. 요즘은 내부 직원 사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먼저 조치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그는 제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은 어르신 안전을 위한 절차라 가족분들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 잠깐 마음이 걸렸습니다. 왜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걸까?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이유를 붙였습니다. 괜히 자녀분들이 놀라서 다른 행동을 하시면 오히려 계좌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만 더 불편해지십니다. 그 순간 저는 비밀이 아니라 배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자식에게 묻지 않은 것도 모두 제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제 말투와 반응을 유심히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망설이면 조금 더 부드럽게, 제가 안심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렇게 먼저 연락드리는 경우는 아무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계좌만 선별해서 연락드립니다. 그 말에 괜히 제가 특별한 대상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별되었다는 말이 위험 신호가 아니라 관리 대상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만 잘 넘기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이 일이 빨리 끝나길 바랐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다음 말을 의심 없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제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3부. 통장을 비우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말의 속도는 조금 빨라졌습니다. 근처에 ATM 기기 있으시죠?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앞에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대가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외투를 챙기며 괜히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조금 크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긴장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정말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ATM 앞에 섰을 때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한 번 멈췄습니다. 어르신, 기계 화면에 뜨는 문구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보안 절차상 일반 이체와 똑같이 보입니다. 그 말이 없었더라면 아마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느낄 의심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는 순간 숫자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통장에 쌓아두었던 돈이 숫자 몇 개로 줄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누르셔도 됩니다. 손이 떨리시면 잠깐 숨을 고르세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 돈을 옮기는데 그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체 버튼 앞에서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내, 그리고 아이들. 어르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또렷해졌습니다. 지금 멈추시면 그동안 진행한 절차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럼 계좌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멈추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을 때 이상하게도 안도감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가장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그는 마치 수술을 무사히 끝낸 의사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오늘 안으로 끝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정말 옳았는지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건지 그제야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을 때 잔액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마지막 확인 단계입니다. 그의 말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부. 전화가 끊기던 순간과 공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에는 아직 전화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끝납니다. 안전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문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간 세상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잠깐, 왜?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다시 눌러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번호는 이미 사라진 듯 통화 불가라는 문구만 보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깊은 함정 속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에 쥔 통장, 잔액은 이미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이제서야 현실의 무게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집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히 입도 떼기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여보? 그 질문이 제 마음속 깊은 죄책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별일 없었어요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그 사람, 저를 안심시켰던 말투, 그리고 공손한 목소리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나는 믿어버렸을까? 왜 아내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왜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수천 가지 후회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하루가 지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금 용기를 내어 은행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후 고객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돈보다 더 큰 상실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와 안심이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믿고 싶은 마음과 조심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그날의 공포는 단순히 돈의 손실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삶의 안정감, 사람을 믿는 마음,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까지 모두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제야 노년이 되면 신뢰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가장 쉽게 잃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부. 말하지 못한 죄책감.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떼면 제 자신이 더 부끄럽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허술할 줄은. 죄책감이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어 숨만 쉬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 질문조차 제 마음속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과 전화로 진행한 모든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통장을 비운 사실, 그때 그 사람의 말투와 절차, 그리고 내 스스로를 속이며 믿었던 과정까지.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야? 그 질문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나의 판단, 신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제야 아내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괜찮아요라는 말조차 제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자책과 후회와 맞물려 한참 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던 나, 남에게 속는 일이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 한 통, 한마디에 내 인생의 평온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안일함이 하루하루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날 이후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립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와도 혹시 사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스칩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과 노후의 안정감을
한순간에 잃는 것이 이렇게까지 두려운 것임을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6부. 신고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들. 며칠 후 마음속 무거움을 안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는 동안 손은 여전히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은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돈보다 더 큰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 그리고 평생 쌓아온 안전한 삶의 감각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웃는 얼굴조차 혹시 나를 속이려 하는 건 아닐까라는 불신으로 비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지만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이 오히려 죄책감을 더 깊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려고요? 아내의 한마디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불안을 꺼내놓은 듯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며 방법이 없어요. 거의 회수가 어렵대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믿는 일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도 속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먼저 의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온 삶이 순식간에 낯설어졌습니다. 혹시 나를 속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나를 집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건강, 재산, 가족, 사람에 대한 믿음. 그중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프게 체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아도 쉽게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속았어? 이제부터 조심하면 되지. 말뿐인 위로만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노년의 외로움과 불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다시는 이렇게 속지 말아야지. 자문자답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마음과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7부. 무너진 신뢰, 남은 외로움. 그 사건 이후 저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TV를 켜면 광고 하나하나가 혹시 또 속이려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에서는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임없이 나오고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한 번 속고 난 뒤에는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에도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내와는 말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키며 잔잔한 위로를 건넸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과 부끄러움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속지 말자. 스스로 다짐했지만 매 순간 그 사건을 떠올리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집안과 동네를 오가며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친절한 말에는 의심을 먼저 품고 모든 제안에는 이게 사기일지도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후회와 자책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왜 먼저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전화 한 통에 속아 넘어갔는지 그 생각은 날마다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조금씩 외로워지고 조금씩 세상의 속임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조금씩 회복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경계하며, 조금은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은 스스로를 용서하며. 이 사건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과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 무거운 교훈이 되었습니다. 노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경계하며, 그리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평생 지켜온 재산보다, 사람을 믿는 마음보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노년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중함과 경계입니다. 노후에는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신중하게 살피고 즉각적인 판단보다는 천천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불안이라도 공유하는 것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속은 사실보다 그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평생 쌓아온 마음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더 큰 고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후 회복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겪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사람을 완전히 믿지 못하지만 조금씩 다시 사람들과 교류하고 삶의 소소한 기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사랑하는 가족과의 말 한마디가 이제는 가장 큰 안식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불안과 상실, 외로움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지만 진정한 의미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혹시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동년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았다고 실패했다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조금 느리게, 조금 경계하며 조금 더 스스로를 돌보면서 삶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무너진 신뢰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심스럽지만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노년에도 삶은 계속되고 그 속에서 배움과 성찰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 저뿐 아니라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은 경계와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